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발표만 듣다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하지만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내 발달하는 피복 단층에 대한 구지진학적 조사라고 일단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쪽이 이제 양산 단층이 지나가는 자리인데 이쪽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여기가 경주 배동 삼릉과 그 남쪽에 이제 경해왕릉이 위치한 곳이라서 몇 번 예전에 이제 컨택을 시도를 했지만은 이쪽에서는 이제 허가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돼서 하나의 이제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조사 과정 그리고 조사 결과 그리고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직 지금 이게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 프레임은 잡혔지만은 아직 최종적인 어떤 결과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활성지구조 연구단에 있는데 제 전공은 뭐 주로 퇴적학이고요. 퇴적학 중에서도 최근에는 지금 4기 퇴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활성지구조 연구단에 이제 여러 박사님 전문가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전공이 뭐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떤 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좀 그런 종합적인 역할을 즉 연구를 좀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도 이제 자기 퇴적 분야에서 이제 하나의 좀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주로 이제 퇴적학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정리를 좀 앞에는 좀 해보고 이걸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활성지구조를 바라볼 때 이제 퇴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스케이크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지진 관련된 어떤 특정 퇴적층을 찾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제 저기 기반함이죠. 기반함 퇴적층에서도 했고 또 최근에는 저 4기 퇴적층 그리고 뭐 포항 지진에서도 최근 포항 지진에 났던 액상화도 이제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포항 지역에서 했던 보고했던 것도 있는데 이게 SSDS라고 연질 퇴적 변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많이 아실 분은 아시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간단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특정 퇴적층에서 지진동에 의해서 액상화가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형 구조가 발달을 하는데 이 액상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지진 규모가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었던 거는 최근에 포항 지진이 5.4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포항 지진에서 저기 샌드 볼케이노죠. 이제 모래 화산이 발달을 해서 그 단면에서 연질 퇴적 변형 구조 SSDS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은 규모 4.4에서 4.5 이상이면은 액상화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분야긴 한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지금 연구를 좀 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지금 왼편에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이제 다른 논문 참고문헌에서 몇 개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쓰나미 퇴적층인데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해상에서는 이제 쓰나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쓰나미가 육상으로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있는 해성 퇴적층을 육상에 이제 얹어놓고 물이 빠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특정 지진 시기를 지시한다고 해서 많은 일본 특히 이제 일본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뭐 저는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런 비슷한 연구를 지금 오른쪽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역사 기록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뭐 무려 뭐 신라 삼국시대까지도 역사 기록이 많이 있는데 역사 기록에서의 쓰나미 기록을 추적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그 외 역사 기록 외의 시간 좀 더 오래된 시간이죠. 오래된 시간에서는 이제 쓰나미 퇴적층을 찾아서 오히려 그 시기를 밝혀내는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소스 에리아 코릴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수평 운동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도 이게 미국 저기 서부죠. 샌안드레아스 폴트 밑인데 여기가 뭐 미션 크리폴트라고 하는 이 지역 단층을 따라서 단층이 이동하게 되면은 저기 하천이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되는 퇴적물이 달라지는데 이것들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이제 수평 운동을 이제 해석한 이제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해왔고 가장 또 간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수직 운동 부분이고 이거는 마크 호나즈너라고 제가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예전에 이제 인보리 3D 트렌치 사진인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제가 좀 그 그림을 좀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트렌치를 하기 전에 수직적으로 두 개의 시추를 해서 거기에 얻어지는 퇴적층에서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자기 단층 유무를 일단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컨셉적으로는요. 그랬을 때 이제 지점이 이제 퇴적상이 다르거나 또는 기반한 고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좁은 지역이지만은 이쪽에서는 어떠한 수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트렌치를 통해서 단층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큰 스케일에서 보면은 오른쪽 편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 3년 전에 수행했던 대단층 과제에서 이제 수행했던 건데 지금 노란색 점들은 이제 이전 시추 데이터들이고 위에 지금 하얀색 포인트들이 양산단층이 지나간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지금 등간격으로 시추를 한 것들입니다. 그 시추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수직 시추하고 경사 시추를 통해 가지고 이 사이에서 단층의 어떤 징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시추를 했던 거고 실제로 그걸 찾아냈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도 이제 퇴적상 분석을 통해서 주로 이쪽은 알루비얼 팬인데 여기서는 알루비얼 팬 자갈층 사이에 점토층이 주로 이렇게 많이 몇 번 끼는데 이것들이 연대 측정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 봤던 단층 추정선 외에도 이쪽에서는 이제 연대 대비를 통해 가지고 일부 단층의 증거를 찾기는 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삼릉 쪽에서 이제 트렌치를 하기 전에 이제 시추를 하는데 그 시추 과정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경주 삼릉과 삼릉 일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이쪽에서 이제 시추를 통해서 확인된 퇴적층을 기재하고 해석을 하고 여기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키베드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을 통해서 단층의 수직 변이를 산출을 해봤습니다. 먼저 앞서도 뭐 대단층 과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6년 경주 지진 이후에 저희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국토 대단층계라고 해서 양산단층 중부지역 위험요소 평가 연구를 3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골자는 다학계적 종합연구, 지질, 사기지질, 지구물리, 지구연대 등의 다학계적 종합연구를 통해서 단층대 탐지 및 추적 기술을 그리고 단층대 지질 특성화 기술들을 개발하고 단층 주제도를 보시는 오른쪽처럼 이제 제작을 했고요. 단층의 지질 위험성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게 목표였고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저희가 이제 양산단층 중부 지역에서 이제 조사 구간을 표시를 한 것들이고 경주 지역을 1차년도 그리고 안강권역을 2차년도 그리고 언양권역을 3차년도로 했고요. 경주 삼릉은 이제 경주 권역 그래서 1차년도가 되겠죠. 2017년도에 이쪽 삼릉 일대를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삼릉 지금 보시는 가운데가 이제 경주 남산이고요. 지금 이 바깥에 라인이 경계가 이제 조사 구역이 되고 하얀색 라인들 각종 라인들이 이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단층들이고 이제 동서로 나오는 직선들은 저기 물리탐사 직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반함 노드 조사도 하고 전기 비상 탐사 그리고 굴절법 탄성밭 탐사 그리고 4기 시추 조사까지 해서 이 일대 이제 저기 양산 단층을 추적을 했었는데 저 하얀색 저기 죄송합니다. 노란색 동그라미가 저희가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삼릉 지역이고요. 이 일대 저기 남쪽에서부터 양산 단층이 쭉 연장이 되다가 여기서부터는 확인이 안 됩니다. 노출되어 있는 노드도 없고 어떠한 저기 4기 시추 조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4기 시추 조사 포인트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하얀색 포인트들로만 돼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동쪽이죠. 동쪽에 시추를 하려고 했는데 수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년 전인데 국립문화재연구소하고 저희하고 MOU를 이제 맺게 돼서 경주 배동 삼릉이죠. 그리고 바로 남쪽 경해왕릉 쪽에 비파괴 탐사 및 직경 7cm 이하 시추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조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적으로 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이게 허가가 좀 잘 났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추진 목적은 피복 단층 규명이고 추진 방법은 문화재연구소, 저희 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리고 발굴 전문기관 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4건의 저기 시추를 총 4건을 하는 건데 저희가 예상했던 심도보다 이제 각 공장 심도가 좀 깊어서 실제로 4공을 시추를 하지는 못했고 3공을 시추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경주 쪽이고요. 아까 저기 경주 남산의 서편이죠. 서편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삼릉이 위치하고 남쪽에 바로 경해왕릉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삼릉과 경해왕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삼릉이 이제 세계 왕의 묘지가 있는 곳이고요. 8대, 53대, 54대 신라 왕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혜왕릉은 신라 제일 마지막 왕이 마지막 바로 앞에 왕이네요. 경혜왕이 이제 10세기에 이쪽 남쪽에 이게 묻혔고요. 제가 이제 이 일대 조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4기 지질도하고 이제 기본 지질 기반함 지질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동쪽에는 이제 남산 화강암이 이제 분포를 하고 남쪽이죠. 남서쪽에서는 이제 백악기 퇴적암이 분포를 하고 단층 경계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쭉 따라서 이제 양산 단층이 발달을 하는데 지금 네모 박스에서 삼릉 지역에서는 기반암이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데는 알루비얼 팬이 주로 나타나고 이제 서쪽으로는 이제 충격 평원이고요. 그 충격 평원은 이제 형상관과 관련한 충격 평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B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타겟이 이쪽입니다. 이쪽에 라이다상에서 어떤 한 1m에서 2m 정도 단차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단차를 따라서 P1, P2, P3, P4에 이제 단면 프로파일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좀 선명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단차가 확인되는 그 지점들을 관찰을 했고 밑에 그림 C에서는 ERS가 전기 비정 탐사 측선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추정되는 단층을 중심으로 1, 2, 3, 4 남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9SR01과 19SR02, 19SR03이 이제 저희 시추 지점이 되겠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SR01에서 SR03이라고 한 이 동그라미는 정확히 한 지점은 아닌데 여기 일대 표석에서 이제 베릴륨 10 H 데이팅을 했습니다. 먼저 저기 탐사 전기빗장 탐사 측선을 보시면은 지금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들이 지형에서 단차를 보이는 지역들이고요. ERS1 북쪽이고요. 그리고 ERS
S4가 가장 남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측선에서는 뭐 심도 4에서 10m까지 높은 전기 비전값을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첨부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어떠한 단층의 정황이 확연하게는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지하수 포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기 비정을 탐사를 해서 가능성은 찾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시추를 저희가 진행을 한 것들이고요. 시추는 총 3공을 했습니다. SR1에서 10.6m, SR2에서 17m, SR3에서 16.4m 시추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시추공 단면 사진인데, 보면은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하지만은 AF 시리즈가 있고요. 퇴적상 M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적상 FL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R로 표시된 거는 이제 기반함이라고 제가 표시를 한 것들이고요. 최적상 AF는 이제 1부터 4까지로 제가 나눴는데, 주로 자갈질 모래층 유사하고, 모래는 조립질 내지 중립질, 일부 구간에서 이제 거력도 발달을 하고, 자갈의 원마도 및 공급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퇴적상 M은 각 퇴적층에서 중부 또는 중하부에서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나타내는 이제 점토층입니다. 점토 내지 실티질 점토고요. 일부 구간에서는 엽층리도 발달하고 유기물 편이 다수 발달합니다. 마지막 퇴적상 FL 시리즈는 FL1과 FL2로 구분되는데, 주로 자갈질 모래층이 우세한 게 이제 AF랑 매우 비슷한데,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0.5m, 5cm 내외의 직경을 가지는 그 원마도 좋은 자갈이 다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상도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SR1, 2, 3인데 주로 AF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AF 시리즈 사이에는 이렇게 어두운 색의 페이시스 M이 오고요. 그 하부에는 FL 시리즈가 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시스 AF는 주로 이제 화강암기원의 자갈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소스는 아무래도 저 배우 산지에서 바로 공급된 걸로 봐서 좀 선상지로 해석을 했고요. PCSM은 저기 환원 환경의 습지라고 했는데, 습지 또는 뭐 호수 또는 물 웅덩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PCSFL은 매우 다양한 자갈 성분을 가지고 있고, 원마더가 매우 양호하고 분급도 상대적으로 AF 시리즈보다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버나 스트림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그란색 표시, 노란색 표시를 한 점들이 이제 OSL 샘플링 한 포인트들이고요. OSL 결과는 코스파인 둘 다 진행을 한 결과 대부분 5만 년, 3만 년, 2만 년, 6만 년 정도로 한 5만 년 선에서 대부분 최소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연대는 최소 5만 년 이상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라서 정확한 연대를 이렇게 뽑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R01에서 03에 대한 베릴륨 10 연대 레이팅을 저희 연구단의 최래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세 지점만 한 게 아니고 3능 1대 많이 했습니다. 이게 표석에 대한 연대 측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 논문과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3개의 데이터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서 제가 3개만 들고 왔고요. 선상지 구성하고 있는 표석에 대한 연대가 8만 년, 6만 년, 8만 년, 약 8에서 6만 년 정도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석에 8만 년 또는 6만 년 정도 범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저기 아까 페이시스 M에서 5만 년 이상의 연대를 보여준다는 것은 최소한 페이시스 M은 여기서는 8만 년보다는 훨씬 더 오래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스트래티그래픽 커렐레이션입니다. 일단은 커렐레이션 하기 전에는 전에 이제 스테이지를 구분해서 이 각각의 퇴적층들을 이제 대비를 시켜봤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가장 남쪽의 스테이지 1이고요. 기반함 상위에 AF1이 발달하는 충적 선상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는 FL1이 발달하는 화성 환경이고요. 이 하천의 영향은 아무래도 지금도 가장 넓게 발달하고 있는 서편의 형산강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산강이 이쪽에 선상지까지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형산강의 수위 증가가 아무래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19-SR02 지점에서는 AF2 사이, FL1과 FL2 사이에 AF 퇴적상이 이제 또 이게 협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점이 아무래도 좀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형산강의 영향을 일부 받고 또는 사면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3는 이제 암회색 퇴적층이 발달하는 습지 환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형상강 수위 증가와 관련해 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정체되는 환경이 있는데, 이 퇴적층이 보면은 1.5에서 2m 정도 일단은 이 층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 지점 간의 거리도 있고 퇴적층의 층후가 어느 정도가 있는 거 봐서는 단순히 선상지 내에서 발달하는 아주 작은 소규모 습지 정도가 아닌 생각보다 좀 큰 규모의 습지나 또는 이제 물이 정체할 수 있는 호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AF4가 발달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충적 선상지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스테이지 3 습지 퇴적층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습지 퇴적층은 비교적 두꺼운 층이고 세 지점이 공통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 내에서 선상지 퇴적물이 일부 공통되는 특징들이 SR3과 SR1에서 나타나고 SR2는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상진에 발달하는 소규모 습지가 아닌 거고요. 아니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습진의 환원 환경이 오래됐다는 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도 있었고, 그 환원 환경이 오래 지속된 거고요. 습지 발달은 아무래도 형상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저 연구지역 3능은 이쪽이고요. 여기 거의 신경주역입니다. 이쪽이 신경주역 앞에 벽도산이라는 데인데, 벽도산 차락에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상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밑에 자갈층, 위에 자갈층 사이에 다시 암회색, 회색 내지 암회색의 좀 상대적으로 세립질 퇴적층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퇴적 환경 변화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낮은 고도에 분포하는 것들은 하천에 의해서 퇴적이 된 것들이고, 그 이유는 이제 하천의 수위 증가와 함께 어느 정체된 환경, 그리고 그 상부는 선상지가 우세하게 발달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선상지 지역 내 퇴적 단면에서 지금 3능에서 보는 것 같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당시에는 지금 여기 세립질 퇴적층에서는 약 한 12만 5천 년의 OSL 연대를 얻었고요. 이것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MIS5 2에 해당하고 상대적으로 습준하고 온난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두 지점만 확인을 해서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 3능 지역과 저희 그 지난번에 보고했던 이 지역 간의 거리는 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주요 수계도 일단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금 비슷한 유사한 퇴적상이 발달하는 거는 경주 일대 그 선상지가 매우 많이 발달하는데, 선상지 연구를 하다 이게 시추에서든 뭐 또는 이제 노출된 노드에서 이런 유사한 패턴의 퇴적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작게는 어느 정도 3능 지역에 대해서 이제 키베드로 쓸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경주 지역, 최소한 경주 지역 일대에서 비슷한 퇴적상과 비슷한 연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시기를 좀 넓게 광역적인 좀 어느 정도 키베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지 퇴적층은 주로 이제 12만 5천 년이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와 관련한 거로 생각을 해서, 네, 습지 키베드 가능성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뭐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수직 버티컬 무브먼트라고 했는데 수직적으로 얼마나 얘네가 차이가 났을까라고 이제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것들이 19SR-0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퇴적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시에 하천 퇴적층 FL1이 발달하고 그 직상위에 퇴적상 N이 바로 발달하는 데 반해서 SR02번은 FL1과 2 사이에도 선상지 퇴적층이 오고 2 상위에도 선상지 퇴적층 그리고 퇴적상 M이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퇴적층의 두께가 얇습니다. 그 말은 이미 밑에서부터 습지 환경이 유지되다가 습지나 정체된 물의 환경이 유지되다가 어느 정도 고도가 좀 더 상승을 했을 때 저기 SR02번까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일단 습지층의 가장 상한인데 이게 지금 선상지 퇴적층이 오면서 물론 침식을 시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데이터, 현재 주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들 계산하면은 습지층의 상한만 계산하면은 가장 높은 19SR02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02와 01과 사이에서는 3.95m가 나오고 02와 03 사이에서는 3.35m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쪽에서 좀 높았다고 고도가 상대적으로 당시 높았다고 한다면은 FL2와 M 사이에 AF3가 위치하고 있는 이 구간이 약 1.1m가 되고요. 이것들을 빼서 계산을 하면은 02 지점과 01 지점에서는 한 최대 2.85m 그리고 02 지점과 03 지점에서는 2.25m 정도의 저기 수직적인 무브먼트, 그러니까 변이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적상 말고도 제가 이제 그 입도 분석하고 대자율도 했었고요. 여기 근데 결과를 한번 내긴 했는데 그때 결과는 한 3에서 4m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같이 넣으려고 했다가도 좀 일단 빼고 일단은 퇴적상 위주로만 일단은 설명을 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보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경주 상륙일 때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조사가 매우 제한적인 지역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형 단차를 추적을 했고 물탐사를 수행해서 시추 조사를 했고 시추를 통해서 두꺼운 선상지 퇴적층 내 습지 퇴적층이 관찰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습지층은 과거 형상강 수위증과 관련된 퇴적층이고 고도 차이에 의한 단층의 증거를 저희가 획득을 했고요. 이를 계산하면은 약 3.4에서 4m 정도의 제가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계산 결과 하면은 2.5에서 2.85 2.25에서 2.85가 될 것 같습니다. 습지층은 선상지가 우선 연구지역일 때 넓게 분포할 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정이 되며 이는 최소한 경주 지역에서는 키베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컨셉에서 아까 그 신경주역 쪽에서 관찰되었던 퇴적층에서의 연대가 12만 5천년이 나왔고 이것들이 키베드로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경주 3능 퇴적층에 대입을 하면은 최대 2.85m에서 12.5를 나눠버리면은 0.29m 피해가 되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뭐 이그샘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내용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이제 그 채팅창으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